저거 지각이 아주 습관적이야. 자, 여기 S2는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정사야.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해서 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Y가 간접유무로 보기보다는 선행사 더 리즌이 생략되어 있는 관계 부사로 간주해주는 게 좀 더 적합하겠다. 그래서 그렇게나 많은 눈의 결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비밀은 발견이 된다. 어디에서? 구름에서. 우리가 눈이 그 결정이 있지 않냐? 근데 그 결정이 그 획일화된 게 아니라 눈 결정이 되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눈 결정이 왜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됐냐? 그 비밀이 구름에 있다. 다음, 전형적인 겨울의 어떤 구름은 더 차갑다. 어디가? at the top, 위쪽이. 어디보다? 밑에 쪽보다. 그 다음, exhibiting부터 여기까지는 분사구문이야. 뭐 여기 컴마가 찍혀져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은 뭐 꼭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exhibit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얘야. 구름. 겨울철의 구름은 뭐 하면서? 보이면서. 뭐를 보여? 더 다양한 뭐 수증기의 saturation이 포화도야. 더 이렇게 다양한 수증기의 포화도를 보이면서 뭐로? 높이의 어떤 그 높이의 기능 때문에, 즉 이게 높이 때문에 어떤 높이로 인하여 더 다양한 수증기 포화도를 보이면서 and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뭐 이러한 조건들 별도 쓰진 않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의미하는 게 뭐가 있냐? 여기 앞에 있는 전부 다야. 겨울철 구름은 아래보다 위가 온도가 더 차갑다. 그러면서 높이 때문에 더 다양한 수증기의 포화도를 갖는다. 이러한 조건들은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 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의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어요. 겨울철 구름은 어디가 더 차갑다고요? 위에가 밑에 있는 아래보다 더 차가워. 그 다음에 이 겨울철 구름은 그 어떤 이제 수증기 포화도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수증기 포화도가
이 구름에 걸쳐서 다 컨스턴트 일정한 게 아니라 수증기 포화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증기 포화도랑 여기에 수증기 포화도랑 여기에 수증기랑 포화도랑 여기 수증기 포화도가 다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위에가 온도가 더 차가우면서 구름이 전 어떤 이 영역 내에서 수증기 포화도가 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자, 다음. 자, 구름은 여기서 그 구름은 아마도 그 겨울철에 일반적인 구름을 말한 거겠지. 자, 구름은 또한 가지고 있다. 뭐 아주 다양한 up and down draft. draft가 뭔가 표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어떤 기체에 향할 때는 기체에 관련해서 draft라고 말했을 때는 기류라는 의미가 돼요. 상승 그리고 하강 기류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컴마 찍고 these two varying rapidly가 있는데 these 앞에는 and가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원래는 주어였겠지. 얘가 뭘 칭하는 거냐? 앞에 있는 상승 하강 기류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하강 기류들은 R2 마찬가지로 빠르게 varying 변화한다. 됐을까? 자, 그럼 구름은 또 뭘 가지고 있냐면은 무언가를 위로 향하게 하는 상승기류를 가지고 있고 또 무언가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하는 하강기류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승기류랑 하강기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화한다. 자, 여기까지 뭐 읽었냐? 지금 첫 번째 문제 다시 읽어봐. 눈 결정이 다양하다고 했지. 근데 그 눈 결정이 다양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구름에. 즉 우리가 눈 결정이라는 것, 구름에서 이렇게 눈이 떨어지는데 그 눈이 겪게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냐. 그 조건이 계속 똑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계속해서 다른 조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최종 눈의 결정이 각자 다른 어떤 과정을 겪어왔겠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지는 최종 결정의 형태가 다양해 보이는 것이다. 됐어? 자, 다음 4번 문장. 자, 촉의 눈의 결정은 go for 이동한다. 뭐 wild ride가 뭔가 탑승이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조금 뭔가 wild ride하면 뭐 거칠게 이동을 한다. In such a cloud 그러한 어떤 구름에서 그 초기의 눈 결정은 이런 계속해서 상태 조건이 변화하는 그런 어떤 구름 속에서 이동을 한다. 그치? 자, 다음. 이거 3번 문장 3번? These two very rapidly 이거 분사구문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 되면 엔드가 지워지잖아. 근데 왜 어른데? 여기 지금 얘를 갖다가 그냥 이게 부사절을 갖다가 바꿔 쓴 게 아니라 end가 이끄는 어떤 등위절을 분사구문 바꿔 쓸 때는 그냥 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더 정석이야. 근데 이거를 뭐 이거 너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 아니냐? end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and this two very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지. 봐도 돼.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 문제 없어. 이렇게 봐도.
자, 썼지? 아직인가? 바람 세기가 좀 약하게 되고. 안치는 왜 이렇게 늦었어? 집 앞에 자전거 없어서 자전거 훔치느라 오래 걸렸어? 아니 빌리는 자, 봐. 일단 이 분사 부분이야. 접속사 H 날라가고 여기 있는 주어 it이랑 똑같은 it인데 날라가고 it는 being이 됐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i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t, 여기 있는 it 다 똑같아. 전부 다 4번 문장에 있는 스노우 크리스탈 칭한다. 자, 처음에는 그 눈의 결정이 so light and small, 아주 가볍고 작기 때문에 그 눈 결정은 slow falling, 좀 눈이 내리는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그 구름에 있는 상승 기류가 계속해서 그 눈의 결정을 보낸다. 어디로 보내? 다시 공중으로 되돌려 보낸다. 자, 봐.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에서 눈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냐? 응? 근데 처음에는 이 눈의 결정 덩어리가 아주 작아. 그 다음에 가벼워.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더뎌. 왜냐면 저항을 크게 받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가 떨어지다가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 구름에는 뭐가 있다고 했지? 상승기류랑 하강기류가 있다고 했지 않냐? 얘가 떨어지다가 상승기를 타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 좀 다시 한번 그려보자. 구름을 좀 크게 그려볼게. 구름이 되게 이렇게 크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구름에서 눈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응? 근데 떨어지다가 구름엔 상승기류와 하강기를 둘렸다고 했잖니. 가볍다 보니까 상승기류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쪽에서 2번 문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구름은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차갑다고 했지.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지금 온도가 차갑다고.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간 그 눈의 결정이 뭐가 되겠어? 얼겠지. 온도가 떨어지겠지. 그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하게 되는 걸까? 중력에 의하여 다시 내려가게 될 거다. 자, 다시 구름에 어떤 눈의 결정이 만들어지고 걔는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질 거야. 근데 너무도 가볍다 보니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우리 종이 있잖냐? 종이가 되게 가볍지? 그냥 얘가 땅에 떨어지는 속도가 막 엄청 빠르지는 않아. 만약 한 장짜리를 갖다가 고침범을 떨어뜨릴 때는 얘가 일시서 쭉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공기 저항을 크게 받다 보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되게 느려. 그리고 이제 가볍다 보니까 위쪽으로 뭔가 그 가게 만드는 상승기류의 영향을 몹시 크게 받아. 그래서 다시 떨어지다가 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온도가 뭐하다고 했어? 차갑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냐? 눈 결정이 더 꽝꽝 얼어붙겠지. 그제? 그 다음 우리가 얼어붙으면서 응집력이 더 커져요. 응집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눈의 결정이 뭐가 되는 거야? 주변 애들과 주변의 다른 어떤 눈 결정과 결합이 돼. 그래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얘야. 자, 다음. 자, 결국에는 그 눈의 결정은 그 enough that 구문이 있어. 우리가 so that 구문이나 such that 구문은 좀 익숙하겠지만 enough that는 좀 생소할 거예요.
enough that 구문이 충분히 뭐뭐하여 뭐뭐하다야. that은 이건 당연히 접속사였고. 자, 눈은 결국에 그 눈 결정은 결국 충분히 무거워지게 되어서 눈 결정은 가라앉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여기 올라갔다가 이제 충분히 얼고 주변 애들과 이렇게 결합됨으로써 무거워지단 말이야. 그 무거워지면 다시 떨어지겠지, 충격에 의해서. 자, 다음. 자, 이 눈송이가 떨어지면서 눈송이는 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눈송이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밑쪽으로 이동하겠지,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뭐를 통하여? 구름의 층들을 통과하여서. 근데 이게 구름의 층이 어떤 구름의 층이야? 매우 다른 온도와 그 다음에 수증기 포화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름의 층을 통과하여서. 뭐보다? at the level, 어떤 수준보다. 근데 어떤 수준이야? 그 눈송이가 처음 만들어졌던 어떤 수준보다. 원래 구름이라는 게 나름대로 뭐가 되어 있어요? 이게 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여기서 만들어졌던 어떤 그 눈 결정 있지?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뭐 한다고 했어요? 다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만들어진 지역은 여기겠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다른 지역들을 이러이러한 다른 지역들을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어떠한 그 눈 결정이 원래 처음으로 만들어진 영역과는 굉장히 좀 다른 층들을 겪게 된다고. 자, 다음.
최준용? 알았어. 나중에 책방사 한번 할 거예요. 어떡하지? 뭐 어떡해 새끼야. 빨리 채워넣어야지. 저도 해서 뭐 어떡하지? 제가 모르겠어. 다시 처음부터 하면 한 절반 조금 더 하지 않았어? 더한 거. 더 한 것 같아? 네. 일단 절반은 확실히 다 끝났어. 그래? 네. 이렇게 못 믿겠냐? 자, 봐. 자, 그래서 이 눈의 그 결정의 성장 속도와 습관 좀 이상하지 않냐? 습성. 어떤 결정의 습성은 계속 바뀐다. 뭐, 그 눈 결정이 이런 아래쪽으로 하는 여정을 함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구름도 사실 층이 하나만 있는 게 구름이 여기서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떨어지겠지 눈의 결정이 그지? 근데 우리 구름이 꼭 여기만 있진 않잖아. 여기에도 구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눈의 결정이 두 번째 구름을 거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할 수가 있단 말이야.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시 하강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거치기 때문에 어떤 눈의 결정의 그 성장 속도랑 습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각 결정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자, by the time 하면 이게 그냥 하나의 접속사잖아. 뭐뭐 할 무렵, 뭐뭐 할 쯤. 자, 뭐 할 무렵에는 그 눈의 결정이 어두운 그 관찰자의 소매에 뭐 딱 닿을 때쯤에는 우리가 눈 결정이 우리가 만약 검은색 옷을 입고 있잖냐. 거기에 눈이 결정이 딱 내려. 그러면 눈의 결정이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이지. 검은색이 바탕이니까. 그럴 때쯤이면은 그 눈의 결정을 겪어온 셈일 것이다. 여러 가지 뭔가 각자 다른 성장의 어떤 주기를 갖다가 그리고 그 눈의 결정의 형태는 그 여정을 반영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 결정을 보면은 대충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얘 있지? and 있지 있잖냐? and 있지? 이거 하나로 바꿔봐. 뭐야? and 더하기 수익격이잖아. 뭐겠냐? 후지야 그냥. 바꿔 써도 돼. 뭐 사이클스 뒤에 있는 and it는 그냥 후지로 대체해도 된다. 자, 10번 마지막 문장. 자, 이것이 뭐 this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앞 문장이야. 그 검은색 소매에 있는 관찰자의 그에 닿은 그 눈의 결정을 보면은 이게 대충 어떤 여정을 겪은지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 와시 끄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주어가 얘고 동격 관계고 얘를 수식하는 분사가 너부터 크리스탈까지가 묶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고 얘가 동사면서 민의 목적어가 없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여기 바이 있잖냐. 전치사 바이의 목적어가 얘가 아니야. 전치사 바이의 목적어가 얘야. 얘 동명사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노우 크리스탈스가 바이의 목적어가 아니라 얘는 동명사 being의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바이가 보통 우리가 전치사 사용할 때는 뭐뭐에 의하여 뭐 이렇게 쓰잖냐. 뭐뭐 함으로써. 이거 약간 좀 쓰임이 좀 특이해. 그냥 이게 자체가 하나의 표현을 생각하면 된다. mean a by 동명사. 뭐뭐라 말하며 의미하다. 뭐뭐라 말하면서 무언가를 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뭐뭐라고 말하며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 by라는 전치사 갖다가.
눈의 결정이 뭐라고 말하며 being letters 편지라고 말하며 근데 어떤 편지야? sent from heaven 하늘에서 이렇게 날라온 그런 편지라고 말하며 이 사람이 의미한 그런 것이 되겠다. 우리가 편지는 뭘 담고 있냐? 편지는 뭘 담고 있어? 네, 굳이 뭐 엄청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편지라고 하잖아. 뭐를 갖다가 눈 결정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편지래. 응? 우리가 눈 결정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뭘 할 수 있어요? 히스토리를 알 수 있잖아. 히스토리를 갖다가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응? 그럼 편지는 우리가 틀려도 돼. 편지는 일반적으로 뭘 갖고 있냐?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 어떤 내용을 갖고 있잖아. 걔가 일종의 뭐에 가까운 거야? 히스토리 가까운 거야. 그래서 비유야. 눈 결정을 지금 편지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히스토리라는 어떤 그 공통점을 사용하여서 편지라는 건 어떤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도 일종의 어떤 히스토리랑 같은 결에 있는 것을 보니까 됐나? 자, 여기까지요. 너 정신 차려. 일단 뭐다 쓴 거예요? 저희 뭐 편지 안에 써져 있는 컨텐츠야, 컨텐츠. 내용이야, 내용. 자, 다 적었죠? 자, 다음 16강 3, 4번. 읽기 자료는 진도 어디 나와요? 읽기 자료? 수행평가 아, 수행평가? TP 왔어요. 왜? 수행평가 보기 전에 써. 그 해석본 보내줘? 네.
그래 알았어. 출석 언제가? 어? 너네 그거 다음 주 아니 다음 주라고 하지 않았나? 맞지? 야, 근데 그 수행평가 그 자료를 주고 해석본을 따로 안 줬니? 그래서? 그래? 그거 알아서 하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지난주에 말했었지. 그 써서 제출하는 거잖냐.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봐줄게. 일단 쉬는 시간에 찾아서 바로 그냥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해석 보면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아직 검토 안 했지만은 작년에 한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그냥. 혹시 쓴 사람? 벌써? 아니 수행평가 말이야. 아무도 안 썼지? 미리 니들 해 자식들아. 그냥 금요일에 수업을 할까? 그 수행평가를 갖다가? 자 여기 수행평가 지문 있잖냐. 그 수업이 필요한 사람 손 들어봐.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긴 할 거야. 근데 나는 웬만하면은 이 책을 좀 끝내고 나서 좀 진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할 거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금요일에 수업 할까? 그냥 그 수행평가 지문? 해줘? 네. 그래 알았어. 금요일에 할게. 금요일 할게. 어차피 님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어 수행 어차피 안 할 생각이잖아. 그치? 안 할 생각이니까 그냥 금요일 할게. 자 해봐. 자 그림 그 명령문 병렬이야. Take, cut, and rearrange. 그림을 하나 가져와서 그림을 into pieces 조각 내고 그리고 그 조각을 갖다가 rearrange 다시 재배열해라. 자 얼마나 많이 너는 그
그림을 바꾸 여기서 이 시 의미하는 건 그 그림이야. 너는 그 그림을 얼마나 많이 바꿔야 할까? 뭐 하기 전까지 최종 결과가 너의 작품이고 그 다음 end 뒤에는 여기 있는 the end result is가 생략된 거로 봐주면 돼요. 그 얘는 보역할이겠지? 최종 결과물이 너의 작품이면서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무언가가 아니기 전까지는 너는 대체 그거를 얼마나 많이 바꿔야 될까?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조금해서 완전히 계속해서 배열을 해. 근데 얼마나 많이 그 짓을 해야 너만의 창작물이 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즉 다른 사람이 만든 무언가라는 얘기는 원본이라는 얘기야. 원본. 더 이상 원본이 아니게 되는 걸까? 자 여기서 이 it은 뭐 대명사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니고 그냥 형식상의 주 아무런 뜻이 없이 사용하는 그냥 주어예요. 그냥 도움이 될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 이 앞에서 1번 있잖냐 1번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 콜라주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데 막 그림 같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찍찍 쪼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합쳐 그렇게 만드는 것들 갖다가 우리가 콜라주라고 해요. 자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콜라주를 좋아한다면 도움이 될까? 뭐보다? 원래 그림을 좋아하는 것보다. then 뒤에는 지금 동사는 있지만 지금 주어가 없지. 주어 people이 생략됐다고 말해요. 주어가 people이 생략이 된 거야. 자 그럼 그 콜라주가 진정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원본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원본 그림 갖고 와서 뭐 할 거야? 아주 잘게 조각 낼 거고 그 조각들 갖다가 이리저리 이렇게 무작위로 배열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렇게 만드는 예술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콜라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콜라주라는 건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 원본 그림을 갖다가 그냥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는 거냐? 응?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분명히 얘 재료는 뭐야? 원본 그림이지. 근데 원본 그림이랑 똑같은 무언가 결과물이 똑같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응? 뭐 예를 들어서 원본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응? 그럼 이걸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봐야 될까? 그걸 지금 물음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선생님, 응? 제가 3번 문장에 4번? 3번 3번? 어. then 뒤에 when I 과거형이에요. 지금 그 쪼개놨잖아. 그 쪼개기 전에 만들어진 원본은 이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시작 봐주면 돼. 자, 그래서 이 콜라주라는 게 예술 작품으로 봐야 되는 걸까? 원본 아니면 그냥 원본을 가지고 장난해 놓은 거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될까? 응?
7번이 좀 너무 디테일이네. 일단 6번까지 한번 쓸게. 자, 4번까지는 그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재가 확 바뀌었어요. 뭐로? 뭐 DJ라는 말, 그 DJ 어떤 그 다음에 리믹스로 좀 소재가 바뀌었거든. 자, 70년대 말 무렵에는 DJ들은 알았다. 뭘 알았어요? 리믹스가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then 뒤에 지금 주어가 없고 동사로 시작하지 않냐? 왜 then이라는 게 관계 대명사 비슷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유사 관계 대명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뭐뭐하는 것보다라고 쓰면 된다. 뭐뭐 그냥 보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what과 then이 의미가 합쳐져 있는 관계 대명사 생각하면 돼요. 해석 그렇게 이렇게 된다. 리믹스는 뭐뭐 하는 것보다 go further 더 나아갈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유사관계 대명사 때는 마치 what과 그냥 than 원래 뭐뭐보다 그 의미가 더해진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저 노래를 뭐 그 댄스 춤추는 무대에 더 기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DJ들은 알았어요. 리믹스를 뭐를 리믹스라고 하는 거냐? 음악을 그냥 말 그대로 섞어 놓은 거 우리가 리믹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리믹스가 마치 앞쪽에 그림 중에 뭐 해놓는 거를 비유적으로 받아주는 거니까 골라주를 말하는 거예요. 골라주. 우리가 콜라주는 뭐였지? 원본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원본을 이리저리 막 쪼개놓고 다시 그거 갖다가 섞어 넣어서 만든 것들 왜 콜라주라고 하냐? 그럼 리믹스도 뭐야? 원래 원곡이 있는데 원곡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원곡을 이리저리 곡 갖다가 합치고 결합하고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곡이 이 리믹스가 단순히 어떤 무대 위에서 기능을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DJ들은 믿었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은 이런 거야. 일단 적었으니까 6번 먼저 보자.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게요. 이시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리믹스고 내미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DJs예요. 그러니까 4형식 운영.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그럼 직접 목적어가 두 개. 민스는 수단이야. 자, 리믹스는 그 DJ들한테 뭐 음반 업계로 들어가는 길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또 뭘 제공해 주었어?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최종적으로는 명성을 얻게 해주는 그런 수단을. 근데 뭐로서 명성을 얻게 해줬어요? 창의적인 예술가로서. 창의적인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게 해주는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자, 적을 테니까 여기서 이게 유명한 게 뭘까? 댄스 무대에서 단지 더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그냥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음악. 근데 그런 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즉 우리가 리믹스란 건 그냥 춤출 때 사용하는 배경음악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자, 4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 콜라주는 진정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잖냐?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두 문장 읽어봤지? 그럼 우리가 콜라주라는 거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예술가로서 인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거지. 자, 다음. 아우 길어. 7번 8번. 자, 두 번째. 자, 모함으로써 어떤 스타일상의 비틀기를 더함으로써, 그러니까 양식상의 비틀기를 더함으로써 나와 있는데 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뭐였어? 이름이 안 떠올라. 자, 이 리믹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근데 이 DJ가 처음부터 곡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뭐가 있었겠냐? 기존에 어떤 노래 곡이 있었겠잖냐? 그지? 얘가 의미한 건 뭐냐면은 기존의 곡을 다른 양식으로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양식상이 뭐 비틀기란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바꾸겠다는 얘기야. 어떤 기존의 원고 갖다가 어떤 다른 형태 양식으로 바꿈으로써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다 앞에 있는 DJs. DJ들은 사형식 문양 노래에 정확한 음악적인 맛을 줄 수가 있었다. 음악에다 자신의 취향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 DJ들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원곡이 있는데 원곡이 DJ 입장에서 뭔가 좀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그럼 뭔가 DJ의 취향에 따라서 원곡을 뭔가를 갖다가 바꿔버린 거야. DJ가 생각하기에 좀 더 좋은 어떤 무언가 있을 거 아니야. 박자든 아니면은 음이든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다가 집어넣었다. 다음. 그리고 만약 그 DJ들의 enhancement 향상된 부분이 individual enough가 부사니까 뒤에 수식하겠지. 충분히 개성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자 앞에 있는 enhancement를 받아주는 거야. 이러한 그 향상된 것들은 즉 향상된 어떤 리믹스들은 표시를 하였다. 그 리믹스를 한 사람을 중간에 이제 잠깐 빼고 해석해봐. 대신 이거 빼고 이 리믹서를 뭐로 표시했냐면은 creative force 창의적인 힘으로써. 이 창의적인 힘은 결국에는 창작자야. 창작자로 표시하였다. 어디에다가? 어떤 트랙 이면에다가. 너네는 CD를 혹시 본 적 있니? 지금은 우리가 노래 들을 때 CD를 안 쓰지 않냐. 옛날에는 CD 음반을 사면은 음반 뒤에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트랙에 이제 만든 사람, 뭐 작곡가, 작사가, 그 다음에 뭐 도움을 준 사람들 쭉 이렇게 기록해놓단 말이야. 그런 거 우리가 트랙이라고 얘기를 해. 음반 뒤에 트랙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트랙에 창작자로서 표시를 하였다. 결국은 우리가 이 리믹서도 결국에는 뭐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창작자로서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리믹서는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존재가 아니야. 원래 기존에 존재하는 노래를 갖다가 좀 바꿔놨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서 취급을 해준다고? 창작자로서 취급을 해준다. 마치 콜라주처럼. 자, 여기 지금 중간에 이 부분 해석할 거예요. 자, 뭐보다는 어떤 그 최초의 작곡가, 그 다음에 어떤 음악가보다는, 그러니까 원곡을 작곡하고 원곡을 갖다 부른 사람 있지, 그 사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리믹스를 한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창작자로 표시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원곡이 있단 말이야. 그 원곡의 창작자, 그 다음에 가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원곡 갖다가 뭐로 바꿔왔어요? 리믹스 버전을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리믹스 버전에는 얘를 여기다가 트랙 뒤에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원곡을 리믹스로 한 사람 있지? 그래서 아마 DJ 것이 있고 그 DJ의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다른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다른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아예 그냥 다른 영역을 보겠다는 얘기라고. 알지? 자, 다음 8번. 여기도 DJ야. 자, 만약 그들의 특정한 취향이 상당히 그 일관성이 있다면은 그 전체 음반을 통틀어. 우리가 전체 음반을 통틀어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DJ만의 확고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취향과 음악적인 어떤 틀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곡에 그 음반이 곡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잖냐. 근데 각 어떤 곡마다 다 달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 이 새끼는 딱히 뭐 어떠한 그 음악적인 어떤 특정한 취향 같은 게 없네. 그냥 막 집어넣었구나. 뭔가 약간 조금 짬뽕해놓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확고한 영역이라는 게 안 느껴질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음반에 있는 곡들이 굉장히 다 어떤 컨시스턴트, 어떤 음악적인 취향이 굉장히 좀 일관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인정하지. 뭐로? 아 얘는 딱 이러이러한 부류구나. 얘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리믹스를 한 사람은 심지어 소리를 갖다가 개발할 수도 있다. 마치 뭐처럼 다른 어떤 음반을 만든 그런 예술가들처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음반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자, 다음. 어우. 자, 다 했지? 좀 긴데 센스가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다음 여기 목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초세 목적어 없고 여기는 to play는 그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목적이야. 연주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음악 이렇게 한다. 그다음 이 관계대명사 절 안에 when이 이끄는 부사절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큰 해석은 이렇게 한다. 뭐뭐 할 때 연주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음악의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자 보자. 자 그리고 DJ의 리믹스 곡들은 보통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를 기반으로 해? 어떤 음악의 종류에. 근데 어떤 음악의 종류야? DJ 본인이 선택한. 뭐 하려고? 틀려고. 연주를 하려고. 언제 연주를 하려고요? 그 DJ가 퍼포미나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됐죠? 클럽에서 공연할 때 틀려고 그가 선택한 음악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DJ의 어떤 곡들. 그 여기 스타일이랑 엘스타트 뒤에는 위치 워즈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괜찮다. 형용사잖아. 분명한, 명백한. 그의 리믹스에서 분명해 보이는 음악적인 그런 스타일은 뭐 도움이 된다. 뭐 하는데 도움이 돼? To reinforce,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뭐 그의 어떤 디제잉의 어떤 음악적인 장르를 갖다가 자 그리고 이 vice versa가 반대도 마찬가지다. 역도 마찬가지다가 반대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얘를 풀어서 봐. 반대도 마찬가지 정도가 모두 똑같다는 얘기일까? 앞문장을 반대로 앞문장을 조금 일단 좀 깊게 읽어볼래? 앞문장을 좀 얘 빼고 앞문장을 조금 신경 써서 읽어봐. 그 다음에 그거에 역 반대가 뭔지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봐라. 내가 써주기 전에. 응? 뭘 말하는 걸까? 자,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은 뭐가 뭐를 강화시키고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잖아.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한다야. 얘 역은 뭐야? 안 한다가 아니야. 목적어도 주어를 한다. 이게 역이야. 아니,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 이게 역이란 말이야. 이게 not 부정 이게 개념이 아니다. 아이씨. 자, 이게 앞문장이야. 이제 얘의 역을 쓸 거야. 이게 앞문장이었어요? 자, 마지막 문장 10번. 자, 리믹싱을 통하여 DJ는 방법을 갖추게 되었다. 어떤 방법이야? way 오버면 동격이야. 그의 음악을 뭐 아주 뚜렷한 어떤 방향으로 푸시 밀고 가는데 어떤 방법을 얻게 되었다.
근데 어디에서 그 음악적 방향을 이끌어가? 뭐 춤추는 곳, 뭐 무대, 그 다음에 스튜디오, 녹음하는 곳 둘 다에서. DJ는 그러니까 이게 뭐였다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춤추는 어떤 그 무대에서의 어떤 그 일을 하기도 했지만 얘가 중요한 건 얘야. 스튜디오. 우리가 스튜디오는 뭐 하는 공간이야? 맞아. 노래를 갖다가 만드는 공간 아니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창의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음악적 창작. 여기 말한다. DJ들은 자신들의 어떤 곡을 갖다가 무대 위에서 틀어놓는 데도 사용을 했지만 그 틀어놓는 용도로도 틀어놓는 그런 이런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춤추는 데서 노래를 DJ가 말 그대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 DJ들은 음악을 뭐 하기만 하는 거야? 틀어놓기만 하는 거야. 틀어놓기만 하는 거. 그러면 그건 약간 좀 창의적인 일은 아니지 사실은. 곡을 틀어놓기만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곡을 틀어놓는 게 아니잖아. 스튜디오는 만드는 곳이잖아. 얘가 이제 어떤 창의적인 창의적인 음악적 창작을 말하는 거예요. 됐지? 좀 오래 걸렸네.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좀 잠깐만 얘기를 해줘야겠다. 어디냐면은 5번부터 5번 문장부터 10번 문장까지 봐봐. 5번 문장부터 10번 문장까지 여기 동사 시제도 확인해라. 5번 문장부터 10번 문장까지 동사 시제가 다 뭐야? 과거 시제야. 뭐 때문이야? 5번 문장에 있는 by the end of the 70s 때문이다. 어떤 그 DJ들의 어떤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전부 다 70년대 말 무렵 얘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동사는 다 과거 시제로 기술을 했어요. 자, 우리가 글을 다 읽었잖냐. 그럼 우리가 이 글이 콜라주라가 메인이야? 아니면은 이 뭐였어? 그 리믹스가 메인이야? 둘 다야? 리믹스가 메인이야. 우리가 봐. 자, 우리가 그 콜라주라는 거는 어떤 예술, 그 미술의 영역이잖아. 그 다음에 리믹스가 있어. 자,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시영아, 둘 다 공통점이 뭐야?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원본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이게 공통점이잖아. 근데 여기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야, 그게 어떻게 예술이야? 그냥 원본을 갖다가 그냥 네 맘대로 바꿔놨을 뿐이지. 즉, 원본의 아류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글쓴이의 답변은 아류가 아니다. 하나의 어떤 고유한 예술 영역으로서 간주할 수가 있다. 알지? 자, 공통점 예고. 그러면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DJ 얘기하기 위해서 콜라주 기법을 먼저 끌어온 거예요. 그 공통점 있으니까. 메인이 콜라주가 아니다. DJ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콜라주 얘기를 먼저 잠깐만 꺼내보고요. 한 5분 정도만 쉬자. 다시 프레시 할게요.